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의 동반자 한의사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야간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밤에 편안히 주무시고 계신데 소변이 마려워 깨신 경험 있으신가요? 한 번이면 괜찮은데 여러 번 깨는 경우가 지속된다면 그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 야간뇨는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밤에 2번 이상 소변 때문에 잠을 깨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이별로 살펴보면 40대는 약 58%, 50대는 약 65%, 60대는 무려 78%가 야간뇨로 고통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겪고 있지만 대부분 그저 나이 탓으로 여기고 적극적인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야간뇨는 단순히 나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은 야간뇨의 다양한 원인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몸은 낮과 밤에 서로 다른 활동 패턴을 가집니다. 낮에는 활발하게 움직이며 에너지를 소비하는 시간이고 그만큼 노폐물이 많이 생겨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반면 밤에는 몸을 재생하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최소한의 대사만 유지하며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 밤의 휴식 패턴이 방해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도 계속 대사 활동이 이어지게 되면 소변이 계속 만들어져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야간뇨의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체 기능이 과하게 활성화된 실증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기능이 저하된 허증 상태입니다. 먼저 실증 상태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증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의 기능이 과하게 활성화된 상태죠. 신장이 과도하게 일하거나 방광이 지나치게 민감해진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저녁에 술을 드시거나 커피와 같은 이뇨 작용이 있는 음료를 취침 전에 마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야식이나 과식을 하시면 밤중에도 소화가 계속 진행되어 대사 활동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소변이 계속 생성됩니다. 스트레스도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안정을 취하기 어려워집니다. 잠자리에 들어도 신체는 여전히 긴장 상태라는 거죠. 혈압이나 혈당이 높은 분들도 밤에 대사 활동이 계속되어 야간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콧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되고 이것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그 결과 야간에도 소변 생성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낮 동안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어서 다리가 붓는 분들은 밤이 되어 누우면 체액이 재분배되어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방광염이나 신경성 방광,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과 같이 방광을 직접 자극하는 질환들도 야간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증 상태의 경우 각각의 원인에 맞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허증 상태의 야간뇨입니다. 허증은 신체 기능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상태로 대부분의 중장년층이 경험하는 야간뇨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럼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허증 야간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여러 기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야간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3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장 기능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은 밤에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
밤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죠. 두 번째는 방광 근육의 약화입니다. 젊을 때는 방광 근육이 탄력적이어서 소변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이 약해져 방광 용량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소량의 소변도 참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또한 복부 근육이 약해지면 방광을 지지하는 힘도 감소합니다. 복압이 낮아지면 방광이 제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내려앉아 소변을 참는 능력이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신경 기능의 저하입니다. 소변을 조절하는 신경이 둔화되면 방광이 찼다는 신호를 뇌가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젊을 때는 방광이 어느 정도 차야 신호가 가는데 나이가 들면 조금만 차도 바로 신호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야간뇨 증상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허증 상태의 야간뇨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약물 치료도 있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광 기능 강화 운동법입니다. 이 운동법은 임상적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꾸준히 실천하면 6주 이내에 대부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약물 없이 자연스럽게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운동법의 핵심은 방광 기능과 직접 연결된 골반저근과 요도관략근 그리고 아랫배 근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근육들은 소변을 참는 능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골반저근 운동은 단순히 항문을 조이는 동작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운동법은 이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발끝부터 골반 근육까지 연결된 신경체계를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바로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에 있는 문틀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벽에 기대어 앉아 발바닥을 문틀에 대고 반대쪽은 편안하게 바닥에 놓으세요. 이때 등은 반대편 문틀에 살짝 기대어 주세요. 자세가 불안정하다면 등 뒤에 쿠션을 받쳐도 좋습니다. 이 자세가 왜 중요할까요? 일반적인 골반저근 운동과 달리 이 자세는 복부, 골반, 다리까지 모든 근육과 신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합니다. 특히 발끝에 있는 신경은 허리와 꼬리뼈 신경과 직접 연결되어 방광 조절 신경을 효과적으로 자극합니다. 자세를 취했다면 양손을 배꼽 아래 아랫배에 올려주세요. 이는 올바른 부위에 힘을 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을 줄 때 배 전체에 힘을 주는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복부 압력이 높아져 방광을 더 누르게 되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위는 배꼽 아래 아랫배 근육과 항문, 요도 주변이 골반저근입니다. 이제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 문틀에 앉아 발로 문틀을 밀듯이 힘을 주면서 동시에 아랫배에도 힘을 주세요. 그리고 항문과 요도를 조이는 느낌으로 힘을 줍니다. 이때 복부 전체가 아닌 아랫배만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힘을 빼고 2-3초 휴식합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동작을 반복해 주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20회 정도부터 시작하세요. 점차 체력이 늘면 50회, 100회까지 늘려도 좋습니다. 이 운동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 6주 이상의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너무 빠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2-3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시간이 날 때마다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이 운동법의 장점은 야간뇨 개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하복부 건강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복부와 골반 주변 근육이 강화되면 장 기능도 개선됩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가스가 자주 차는 분들도 이 운동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이 처져서 생기는 만성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허리 통증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골반 주변 근육이 강화되면 허리를 지지하는 힘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제가 임상에서 만난 많은 환자들이 이 운동법을 통해 야간뇨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 문제를 함께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운동법에 더해 일상생활에서 함께 실천하면 좋은 몇 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는 취침 최소 3시간 전에 끝내세요. 늦은 시간 식사는 밤 시간 대사 활동을 증가시켜 소변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둘째, 취침 2시간 전부터는 물이나 음료 섭취를 줄이세요. 특히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차, 알코올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취침 전 가볍게 다리를 마사지하거나 올려두세요. 다리에 쌓인 체액이 밤중에 한꺼번에 소변으로 나오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복부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잠자리에서는 옆으로 누워주세요. 엎드려 자면 방광에 직접적인 압력이 가해져 소변을 참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낮 동안에도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소변을 오래 참으면 방광이 과도하게 늘어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명상이나 심호흡, 가벼운 스트레칭 등으로 취침 전 심신을 이완시키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야간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야간뇨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단순히 참고 견뎌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운동법과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대부분의 야간뇨 문제는 상당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방광 기능을 유지하여 밤에도 편안하게 주무시고 아침에는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댓글로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또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과 삶의 질 향상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가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김건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건강하세요.